4월 2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월요일날 방송을 찍고 나서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이상해서 병원을 한번 찾았더니 약간 목이 잠겼다, 목에 성대 결절 정도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방송을 준비를 다 해놓고 제가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경마는 올말 경마의 경마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주로 자체가 다습주로의 상태거든요. 경마날 되면은 토요일 정도 되면은 주로 자체는 거의 다 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려보면은 앞선에서 싸우는 마필들보다는 선입권에서 전개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전개적으로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금을 벌지 못하는 마방대의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인기 마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겠고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번 주 경마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선행형 마필은 3번마 로드투어 스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앞선에 전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5번마 자존심 공주라는 마필, 김옥성 기수의 자존심 공주가 있어요. 이 마필은 이제 김옥성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수용 조교까지 일단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3번을 건드리지 않으면 3번이 손쉽게 입상에 성공하겠지만 만약에 3번이 선행을 가는데 5번마 자존심 공주가 옆에서 들이대버린다면 약간 또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기가 있는 마필들 중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마 음파질주가 되겠습니다. 서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이 지금 빈체로 카발로가 부산에 가서 대성경주를 우승을 하고 나서 나머지 마필들이 거의 조금 완전히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뭐 상금 버는 마필들이 없어요. 입상한 마필도 없어요. 지난주까지 제가 봤더니 입상한 마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이 지금 완전히 거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나오고 있습니다. 음판질주는 지금 서인석 쪽에서가 최근에 조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조주로해서 정말 구보 유지로 엄청나게 조교를 많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구보 유지로 막 2바퀴 3바퀴 돌리면서 스포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안쪽 게이트 2점입니다. 거리 1200m 적정거리 편성이고 조재료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고 있는데 늦어도 3번째, 4번째까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지구력이 문제가 되겠지만 강한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조교를 2번을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스포 조교가 아닙니다. 그냥 마필에 맞게끔 혼자서 이렇게 스포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음파질주가 이번에 조교 때 느낌 자체가 힘을 비축하는 모습, 용주철처럼 이렇게 압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지금 서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 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이번 음파질주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기대하라, 4번마 용암사랑, 6번마 운주타임 다 강한 마필들입니다. 4번마 용암사랑은 지난번에 완전히 선행식으로 거의 문정균 기수가 선행을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전개했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약간 문제가 되었고요. 5번마 기대하라도 지금까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중속에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한 거가 말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 게 아니라 중속에서 말 자체가 못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김용곤 기수가 타다가 안 됐고 마이아 기수가 타고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탔다고 또다시 인기 마필로 판리는데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6번마 운주타임도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 8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조건이 너무나 안 좋았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430km대의 마필인데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큐피드 월드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4번, 5번, 6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4번, 5번, 6번이 그렇게 제가 봐서는 강한 말이 아니에요. 4번이야 뭐 1200m 거리에서 뭐 아주 막 버티는 그림이었지만 이번에는 버티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1번 막 큐피드 월드 같은 경우는 뭐 420kg대의 마필인데 체중이 막 20kg가 빠졌다가 지난번에 체중이 8kg가 불었다가 이런 체중의 변동이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체중 변동을 딱 하기 위해서 제가 봐도 425kg 정도 이 정도 체중을 맞추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돼요. 안쪽 게이트에 최저 개정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추입도 충분히 가능해요. 4번도 5번도 6번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앞선에서 인기의 마필들이 서로 앞선에 가려다가 무리한 전개를 하면은 안쪽에 1번 막 큐피드 월드가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힘도 많이 좋아진 만큼 1번 막 큐피드 월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준비했던 마필이 서울동부인데 여기 취소되었습니다. 방송 찍기 전에 딱 취소가 됐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취소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이번 막 관악사 체크인은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7번하고 10번인데 그래도 10번만 썬더 마블이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왼쪽 뒷다리 저름은 취소가 되었던 마필입니다. 김효정 기수가 지금 주행검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만주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면 김효정 기수가 지난주에 그 취소됐던 모습이 확실히 좀 공백에서 많이 쉬어서 그런지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고 뛰려는 자세도 많이 좋아졌고 그반에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2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8번이 쏘고 나오고 8번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7번이 네 번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김효정 기수가 최근 말들 정말 또이또이하게 잘 타주고 있잖아요. 힘도 많이 좋아졌던 만큼 7번마 썬더 마블 이 마필을 노려보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마 페이트 누비가 되겠습니다. 장추열 기수 서인석 조교사가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마필이 지금 정정희 기수, 장추열 기수, 마이야 기수, 정도용 기수, 뭐 프르칸 기수 모든 기수가 모두 다 타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뭐 장거리 경 1700m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근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포회통 리뷰를 지금까지 가장 잘 탔던 기수는 장추열 기수입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보다는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로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주 데이터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추입으로 올 수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3번만 포인트 누비라는 거죠. 장추열 기수의 장점은 추입 타임을 정말 잘 잡는 기수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어느 한 템포 빠르게 어느 시점에서 어느 너무 늦게 이런 경주에서 추입을 잘하는 기수가 장추열 기수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전개가 가능한 마필 3번만 포인트 누비 그렇게 빠른 경주가 아닙니다. 2번만 관악사 체크인이 끌고 가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느린 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관악산 누비는 지난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선행을 장악하고 마지막에 버티는 그림이었어요. 14초 4였어요. 근데 포인트 누비는 충분히 중속에서 추진하면은 제가 봐서는 한 네 번째 늦어도 뭐 5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3번만 포인트 누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말 여기도 뭐 부진마 경주 편성이죠. 11번마 아치데이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 마필은 앞말입니다. 앞말 외곽 끝번 게이트는 전개를 너무나 잘 풀어야 돼요. 지난번에 앞말들과 뛰다 보니까 중속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앞선에서 해결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쉽게 레이스 전개가 풀리지 않아요. 이번 경주는 8번마 맥스 파티도 있죠. 4번마 컴플리트 파티도 조한별 기수가 따라갈 일이 없잖아요. 여기 10번마 오포유 드림도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다들 좀 더 빠른 마필들, 중속에서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11번 아치데이는 조금 불안한 인기마다 판단됩니다. 뭐 전승규 중에서 마방의 마필들 뭐 그렇게 능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또 완전히 뭐 하락세를 타고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25조가요. 지금은 이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방입니다. 8번만 맥스 파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손흥표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 중에 가장 성적이 나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부터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국내선 5등급 금성환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8번 S파티는 일단은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방을 이적한 마필입니다. 4번 바 컴플리트 파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별 기수. 최근 이신우 조교사 마방의 14조 이신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도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유튜브를 홍대우 조교사랑 유튜브를 찍고 나면은 유튜브 찍는 조교사들은 성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신우 조교사도 예전에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접었거든요. 그 접어가지고 그 이후로 완전히 거의 뭐 바닥을 쳤어요. 근데 최근 홍대우 조교사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신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완전히 좀 살아나고 있어요. 이번 달만 한 1억 6천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 컴플리트 파티가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레이스 제가 공부를 했는데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외곽에 10번 올포유들이 강등된 마필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4번마 컴플리트 파티가 조한별 기수가 초반에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선행을 가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 마필이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선행, 선입 외곽 붙으면서 1분 28초 때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서는 선행까지 못해도 선입 외곽까지는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이신우 조교사 마방이 마필이고 살아난 마방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4번 컴플리트 파티도 무조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10주 공백 동안 계속적으로 조교를 많이 했어요. 4번 컴플리트 파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첫 번째 경주, 붙어보는 경주 편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미스터 스톰. 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마필인데 이 정도의 경주 편성에서는 여기서 선행으로 가기가 어렵죠. 8번마 원더풀 동천도 직전적으로 김태훈 기수가 쉽게 선행을 갔습니다. 그때 뭐 한 마리가 지금 낙마돼가지고 너무 쉽게 안쪽에서 이제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일단 3번하고 8번이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전개 갈 수가 없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8번은 좀 더 무리해서 선행을 전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번마 온평광야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2번마 벽송도 있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3번마 미스터 스톰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여기에 뭐 4번마 세명다이아도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4마리가 모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온더풀 동천,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이 외곽으로 좀 뒤질 수밖에 없죠. 무리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추위평의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의외로 안 팔립니다. 왜? 앞선이 좀 두텁기 때문에 좀 덜 팔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는 완전히 찬스가 있어요. 거의 뭐 보시면 알겠지만 2번, 3번, 4번, 뭐 8번, 7번, 외곽이 11번까지 팔리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그렇다면 변화가 왔고 변화를 주었던 마필, 그런 마필들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저평가된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7번, 5번 스타렉스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7번 막 크피디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여기 10번 막 레몬케이도 스타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외곽의 11번 파이널고는 매번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계속적으로 마이야기에서 타고 있는데 중속에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파이널 고까지 팔리는 경주 편성인데 야 여기는 그냥 뭐 살아나 있는 마필 놓고 때리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번마 큐피드잇과 외곽의 10번마 레몬케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1200m 경주 편성은 더더욱 더 그러잖아요.
이런 경주 편성은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6경주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7경주는 제가 주중 방송부터 준비했던 경주 편성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마필은 럭키 프랭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래를 약간 좀 피해서 전개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경기 편성이죠. 근데 1번마 5선 브레인은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1400m가 적정 거리입니다. 5선 브레인 같은 경우는 거리가 늘면 안 돼요. 1400m 경주 편성인데 무조건 선행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5번마 럭키 브랭크는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이 외곽에 바로 붙을 겁니다. 11번마 디아나도 마찬가지로 모리를 좀 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6선 안쪽에서 모리를 정통으로 맞다 보니까 말이 그래도 의외로 좀 올라오는 걸음걸이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엄청나게 좋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나가 지금까지 모리를 피했던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모리를 맞으니까도 괜찮았네? 근데 약간 그래도 모리를 피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447kg대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로 약간 밀려있는 게 좀 단점이고 10번마 창창창스도 뭐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뭐 인기 1위 2위로 팔릴 겁니다. 직전 경기 따라가는 전개에서 추임력을 보여주는데 자기 걸음은 언제든지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다 인기 마필들이 약간씩 좀 불안한 부분 그래도 뭐 딱히 눈에 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경기 마지막 조교 때 와 확실히 좋아졌구나 느낌이 좋아졌던 마필 이런 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생각했던 복병마 9번마 구체강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예전에 뭐 주행검사만 연습주행만 3번 하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푸르칸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했고 문세영 기수가 또다시 따라가는 전개하면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갑자기 1600m 거리에서 자리 선정하지 못하면서 1600m 경기에서 무너졌던 모습입니다. 근데 뭐 그때도 뭐 주행검사 이런 처분은 안 했는데 이번에 4월 10일날 연습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0일날 연습주행을 하는데 마이아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추진하고 손쉽게 선의 외곽에 붙어 주었고요. 마지막에 잡고서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 구체강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약간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약간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약간 조교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지 되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상당히 관리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조교 때 이제 조재로 기수가 월요일부터 이제 조교를 하고 있는데 역시 조재로 기수도 말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데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한 발짝 한 짝 갈 때마다 얘가 어디로 막 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가는 마필 1번, 5번, 외곽에 11번마 디아나 이런 마필들을 보내놓고 9번마 구체강이 5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제가 뭐 조재로 기수가 말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끄집어내는 거 상당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마 구체강은 일단 무조건 봐야 되고요. 여기 후차권으로는 5번마 럭키 프랭크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발걸음이 너무 좋았어요. 1400m 거리가 늘었지만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좋아져 있는 마필이 4번마 글로벌 영광이 되겠습니다. 박지현 쪽에서 CC용 기수인데 DRDM 박남성 마주님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조금씩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이 전혀 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라스트에 유승환 기수가 때리는데 적응력을 보여주서 이제 때릴 때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때릴 때마다 반응이 약간 늦었다는 거죠. 그래도 채찍의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마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만큼 4번마 글로리 영광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뭐 창창삭스도 일단 마콘수가 되겠고요.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뭐 인기 마필들이 다 1800m를 뛰어보지 않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8번마 블레이미왕. 일단 뭐 미국산 앞말인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앞말이라서 그런지 완벽하게 뭐 좋아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마필이 조금 추입 타이밍 문제라고 판단돼요. 중속에서 얼마만큼 빨리 치고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 그걸 하지 못하면서 격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중속 워낙에 뭐 스타트 자체가 늦기 때문에 중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걸이만 좋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더라고요. 3번마 블라이트 위너 지난번에 압도적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경주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개적으로 전혀 하자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끝걸음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즉 경주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마사에서 인기 1위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평가회에서는 별거 없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다. 주인공 기수도 내가 이렇게 전개적으로 하자 없이 탔는데 이번에는 거의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보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 6번마 런던 에이스도 약간 빠르지만 안쪽에 2번마 캐레르가 계속적으로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역시 캐네드 역시 1400, 1200 이런 경주만 띄워주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1800m 첫 출전인데요. 기본적으로 6번마 런던 에이스하고 10번마 안다미르 이런 마필도 빠르지만 안쪽에 2번마 캐레르 문정균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요. 혈통적으로 샤클포드의 자마이기 때문에 1800m 거리도 좀 더 유리하고요. 한 템포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마필들이 블루밍 웨이브드 3번 브라이트 위너 다들 결정력이 약간 중속이 약간 떨어져요. 이번 캐리어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죠.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한 템포 빠르게 레이스 전개만 하면 되는 마필이 이번 캐리어라고 판단돼요. 직전경우 제가 가능성 있는 발걸음이라고 판단했던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중속에서 잘 따라 붙었고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끝걸음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7번마 승리공주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승리공주는 느린 레이스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흐름에서 거의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6번마 런던 에이스, 2번마 캐레르, 외곽이 10번마 안다미르는 글로벌 히트의 형제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승리공주는 일단 거리적인 측면에서 1700m 경주까지 뛰어봤고 부담량도 52고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갖다 들이대기가 너무 늦어버렸던 마필이죠. 이번에는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좀 더 쉽게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만큼 7번마 승리공주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기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스마트 클레어. 요거는 문세영 기수하고 엄청나게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는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가 아니면 거의 타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거의 이 마필은 뛰고 나면은 바로바로 문세영 기승 기술을 예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수들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마필들은 조교사들이나 마방의 팀장들이 벌써 문세영 기수한테 계획표가 나오면은 여기에 쓸 거다. 여기 쓸 거니까 여기 탈 거냐 물어보고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세영 기수하고 상당히 잘 맞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빅투아르 기수, 푸르칸 기수 이런 기수들 이등호한 기수 이런 기수들이 타면은 바닥입니다. 근데 스마트 클리어는 문세영 기수만 타면은 착승권에 무조건 진입을 하죠. 근데 부담량이 2.5kg가 늘었어요. 57.5kg입니다. 너무 무겁죠. 9번마 태평 레전드도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기는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부담량이 5kg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57.5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지난번보다 5.5kg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르고리치 얘는 박성희가 계속적으로 따박따박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얘도 58입니다. 얘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9번, 1번 이런 마필들 11번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죠.
그럼 여기서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크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걸 노리는 경주 편성은 아니지만은 충막감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부담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에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마이티네요. 역시 뭐 부담량이 57.5kg까지 올라갔습니다. 5kg가 올라갔는데 선행을 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13초 타면 안쪽 게이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8번마 제이스로드가 외곽에서 이제 바로 붙어볼 수 있는 세력이고 9번마 스팔타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거기에 빠른 말이 많잖아요. 근데 마이트네오가 사정권에 붙어야 돼요. 9번마 스팔타도 의외로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혼자 뛰는 게 더 잘 뛰는 마필입니다. 말이 옆에 붙어버리면 말이 약간 좀 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붙으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9번 스팔타도 겁이 많은 마필이라서 3번을 넘어가야 되고 제이스 로드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9번이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교 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2번마 베스트 토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감량이 좀 더 있습니다. 55예요. 지난번보다 부담이 내려왔고 동아일보별 대상경주에도 12번 게이트에서 출발은 약간 무난했지만 마지막 끝걸음은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적정거리 1400m 경주 편성에서는 1분 25초, 27초대까지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앞말이라고 판단됩니다. 앞말치고는 의외로 사코노까지 힘한 배를 했을 때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걸음걸이가 의외로 괜찮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 이 마필이 9번 스팔타도 이겼던 마필이에요. 9번 스팔타 같은 경우는 이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군의상 1등급 크라운 함성이라는 마필, 뭐 일요일날 대상경주 출전하는 마필이죠. 그 크라운 함성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마 베스토치도 이번에는 해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MJ 베스트도 꾸준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인게이트에도 지난번에 MJ 베스트가 모리를 피하면 안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모리를 맞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마필이 계속 MJ 베스트는 제가 계속 좀 노렸던 마필인데 일단 지난번에는 의외로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 7살짜리인데 체중도 증가하고 모리를 맞으면 안 되는데 빠른 흐름이어서 그런가? 잘 따라 붙었어요 의외로. 근데 이번까지는 한 번 더 좀 더 체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MJ 베스트가 조교가 없는데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이라서 지금 조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의외로 괜찮아요. 1400m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경마날 당일이 되면 날씨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로 자체도 완전히 말릴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주로에서 박송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또 웃을 수 있는 경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